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의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 제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급변하는 제조 산업에서 용접 기술은 모든 산업, 특히 자동차 그리고 조선, 항공 분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정확한 품질 관리는 고가가치 제품 생산의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 웨비나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 적용 중인 용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선 방향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존 품질 측정 솔루션의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제조 공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3D 측정 솔루션의 최신 기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최신 용접 품질 관리 시스템과 3차원 측정 솔루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이를 통해서 제조 공정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확신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웨비나 참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크레아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시는 동의대 박영도 교수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웨비나 종료 후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크레아폼에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 제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두비즈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동의대 신소재공학과의 박영도 교수님 그리고 크레아폼의 김건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박영도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쪽 또는 조선, 철강 소재 관련 용접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3D 스캐너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품질 검사하는 기술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크레아폼 김건아입니다. 저희는 이제 3차원 스캐너를 만들어서 여러 업계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용접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용접 쪽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볼 텐데 모든 산업에서 이제 용접은 그죠? 용접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고 용접은 그냥 항상 보고 있잖아요. 전문가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용접인데 용접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 용접 어쨌든 산업이나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특이할 만한 트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용접의 동향들을 보면 우선 기존의 용접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로봇과 연계된 자동화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을 활용한 부분,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자동화와 용접이 결합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생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빨라지면서 품질 검사까지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제 3월에 이제 오토메이션 월드라는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전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협동 로봇이 어떤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이제 용접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나온 기업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동화가 이제 그쪽 산업에도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접 쪽에 애플리케이션 다양하게 3D 스캐너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용접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활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어떻게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특정 트렌드는 보시게 되면 완벽한 장비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쪽에서는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아지셨고 제조 라인 쪽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도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어디까지 제약이고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원래 한 10년 전부터 이미 많은 부분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당시는 기술 제약 때문에 아예 시도를 못했고 최근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점점 도입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무인화로 가면서 그걸 대체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접 쪽에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육안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안뿐만 아니고 이제 파괴, 비파괴 이런 기술들이 계속 이제 시도가 되면서 최근에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제 비파괴 쪽 3D 스캐너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용접 쪽에 이제 계셨으니까 이 파괴와 비파괴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괴 쪽이었는데 비파괴로 넘어가는 분위기인지 어떤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은 당연히 파괴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제 비파괴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추세로 있으며 비파괴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대5 정도에서 앞으로는 뭐 거의 1대9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비파괴 검사로만 하려는 계획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파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넘어야 될 허들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파괴 검사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용접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파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접부의 물리적 특성들을 측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괴보다는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괴 검사가 가진 여러 단점들을 또 비파괴가 커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장점으로 되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파괴 검사 쪽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커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발표해 주시는 내용 중에 결국에 이제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고품질의 용접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 결국에는 3D 스캐너를 이제 활용하게 된 게 기존의 그 비파괴에서 일부 사용됐던 그런 것들의 이제 한계를 좀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부는 한계를 저희가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존에 아까 사용됐던 여러 비파괴 검사 방법들은 조금 자동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캐닝이 최근에는 가능하고 높은 레졸루션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에 대한 한계 부분을 이런 3D 스캐너 쪽에서 비파괴 검사 쪽에서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3D 스캐너도 보면은 대부분 휴대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 그 사람이 들고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뭐 코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고 그런 니즈들이 현장에서 있을 텐데 그런 뭐 트렌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휴대용 스캐너가 라인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휴머나이드 로봇이 나왔다고 쳐도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환경 자체가 전라인 자동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이제 대신에 부품에 대한 검수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달아서 자동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 로봇 자체나 설비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나 검증은 또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휴대용을 많이 쓰시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보다는 약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 자체에 대한 공정 검증도 자동화가 다 되지는 않았어요. 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어떤 비전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이제 고수하신 부분도 있고 한국에만 있는 어떤 그런 그 노동적 특징 때문에 지금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인력 고령화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넘어가고 글로벌에 있는 OEM 밴드들이 5년 전에 시도했던 전수검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3D 스캐너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0 스캔은 약간 비전에 비해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스캔 면적 대비 측정 포인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느린 편은 또 아니긴 합니다. 이런 제약사항을 저희가 이제 사이클 타임에 맞춰서 이제 크라폼은 스캐너를 갖다 하드웨어로 따로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완전히 측정 쪽에서 빼내는 게 이제는 숙제이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 자체를 핸들링하는 것도 실은 사람이 들어가시거든요. 측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기구에 대한 설계도 사람이 하고 측정 포인트에 대한 검수도 사람이 했는데 실은 이 세 가지에서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티칭 소프트웨어인 OAP를 이제 거의 사용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모두가 다 이르다고 했거든요. 이르다. 최근에는 그냥 OAP로 전향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제 준비한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 자동차 선박,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웨비나 첫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대학교 박영도 교수님 방금 말씀 나눴었죠. 함께 모시고 자동차 차체 용접부 3D 스캐너 활용 인라인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오늘 주제 발표의 이제 품질 검사 솔루션, 용접부의 품질 검사 솔루션은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인가요? 이제 양산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개발은 완료가 되었고요. 양산 적용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3D 스캐너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런 그 용접의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신 건데 3D 스캐너를 이제 사용하게 된 배경 아까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기존에서도 저희 용접 산업이나 용접 품질 검사를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3D 스캐너를 포함해서 비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왔는데요. 또 최근에 3D 스캐너 자체의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트래커를 같이 이용을 해서
뭔가 로봇과 결합된 자동화 그리고 연속적인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3D 스캐너를 좀 활용을 해서 용접부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자동차 이제 주제 발표는 자동차 차체 용접부에 대한 내용들에 좀 집중돼 있지만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자동차 선박 이제 항공산업 쪽에 이런 용접 쪽의 품질 관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확장해서 뭐 봐도 오늘 발표 내용을 확장해서 봐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겠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자 하는 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한국에서 그 제조 산업, 특히 용접과 관련된 제조 산업에서 사실은 품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품질 검사는 이제 파괴 검사, 뭐 비파괴 검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조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 그리고 선박 그리고 항공 모두 다 품질 검사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엄격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특히나 여러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경우에는 이런 품질 검사에 대한 검사 속도와 함께 정확성과 함께 속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파괴 검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여러 자동차, 조선, 항공 쪽에서도 용접부에 대한 품질 검사를 뭐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3D 스캔 또는 비전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또 특히나 3D 스캐너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3D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정확한 품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전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용접부 품질 검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3D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특히나 저항 점용적 부분에 인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품질 검사하는 부분에 대한 원리와 좀 사례를 케이스 스타디 형태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양산 적용을 위해서 테스트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 용접 쪽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나 이제 승객 안전과 또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 쪽의 이제 품질 검사 자체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런 고품질 용접 품질 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동안은 파괴하고 이제 비파괴 놓고 갔을 때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았나요? 아무래도 파괴 검사 쪽이 비중이 조금 많이 컸었고요. 일명 전파괴 검사라고 해서 실제 용접부를 파괴시켜서 용접부의 내부 품질을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었고요. 일부 비파괴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어쨌든 비파괴로 이제 전환된다. 전환되는 또 이제 계기를 마련해주는 또 품질 검사 솔루션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에 한번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영도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의 박영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차체에 많은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용접 중에서도 스팟 용접부, 일명 저항 점용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 점용접부에 대해서 3D 스캐너를 활용을 한 이후에 인라인으로 실시간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사실 3D 스캐너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 시스템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되어 왔고요. 특히나 용접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수 검증이라든지 또는 매칭성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용접부에 대한 품질 검사 부분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또 일부는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저항 점용접, 특히 스포 용접부에 대한 인라인으로 품질 검사하는 적용을 해서 품질 검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초로 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양산 적용을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런 모티베이션과 그다음 이런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 그리고 최종 목표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로 보시는 것처럼 3D 스캐너 활용해서 자동차 차체 스폿 용접부 자동화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실제 자동차 차체를 제작, 매니팩처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폿 용접 장비가 스폿 용접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 한 대당 약 4,000에서 5,000 타점 정도의 스폿 용접을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용접부의 용접 품질은 당연히 양호한 용접 품질이 나와야만 추후에 차체가 사고 또는 충돌 상황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 세계 자동차 OEM은 이런 스폿 용접
용접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체 이외의 샤시 부품에서도 여러 가지 용접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용접부의 강건성, 특히나 품질이 충분히 잘 검사가 되어서 모든 용접부 차체의 이 용접 완성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기 RSW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Resistance Spot Welding, 저항 점용접입니다. 이런 저항 점용접의 경우에 이렇게 표면 결함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내부 너겟 직경을 검사를 해서 이런 내부 직경이 충분히 큰 용접부를 확보를 할 경우에 용접부의 강건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은 REW라는 공정인데 최근에 이제 용접을 좀 대체하는 기계적 체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셀프 피어스 리베팅은 사실은 자동차에서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항공 산업에서도 굉장히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리베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공정들이 이제 합쳐져서 자동차 차체 또는 항공기 또는 조선 산업에서는 주로 이제 아크 용접이라는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용접을 활용한 제조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스포츠 용접부, 저항 점용접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 결함, 저렇게 핀홀이라든지 또는 쇠가시와 같은 표면에서 뭔가 가시가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몰 로겟에 대해서 품질 이슈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파괴 검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거나 또는 현장 라인에서 엔지니어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인스펙션, 시각으로만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표면 결함에 대한 쇠가시 부분은 사실은 크게 결함처럼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런 저항 점용접부의 저항 점용접부는 자동차에서 에어백이 위치하는 부분과 인접해 있어서 실제로 저런 쇠가시가 존재할 경우에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실제로 작동이 돼서 부풀어 오를 때 저런 쇠가시가 에어백을 다시 터뜨려 버리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품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4,000에서 5,000개의 용접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동화로 비파괴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해서 용접부의 품질을 전수 검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 점용접 디지털 자동화 품질 검사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스포츠 용접부에 대한 품질 검사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공정 모니터링, 즉 용접 장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용접 품질을 조금 예측을 하는 과정들이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라인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파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파괴 검사 자체를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파괴 검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파괴 검사를 생산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차체, 저희가 보통 BIW, 바딘 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 차체를 한 대를 빼내서 파괴 검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파괴 검사를 보내는 영상이 이제 이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인가공에 의해서 수동으로 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품질 검사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결국 한 달 동안에 용접부의 문제를 잡아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비파괴 검사를 자동차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조선 선박의 경우에는 밑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레디오그래피 형태로 CT는 아니지만 RT를 사용을 해서 비파괴로 모든 용접부를 검사를 하도록 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부분들은 선박은 결국 자동화로 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동차에서는 자동화를 통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전수 검사가 필요한데요. 비파괴 검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이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동화가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울트라소닉 초음파 검사 부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용접부를 정확하게 매칭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제일 아래 보시는 더모그래피 테스팅은 열화상을 이용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인정을 받아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포 용접의 표면 결함도 좀 검출이 필요한 부분이나 기존 초음파나 이런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는 표면 결함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드린 휘스크와 같은 쇠가시 경우에는 표면의 결함들을 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는 기존의 비파괴 검사 방법은 어렵고요. 또한 빠른 검사 속도가 보통 저희가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차체가 거의 1분 미만의 한 대의 차체가 나오는데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챌린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인라인에서 로봇 구동의 자동화 검사 방법과 함께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스포 용접의 내부 너겟 직경, 내부 품질도 확인을 해야 되고 스몰 너겟에 대한 판정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활용 자동화 가능한 PFI 검사, 스포 용접 품질 검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데스몬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기술을 완성을 좀 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부에 보시는 그림처럼 스포 용접부는 장비에서 전극을 사용을 해서 용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아픈 형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픈 형상은 실제로 내부의 품질, 즉 아까 위에서 지금 설명드린 너겟 직경의 크기와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아픈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읽을 수 있다면 또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부 품질과 외부에 대한 표면 결함도 함께 추출이 가능할 거라는 아이디어가 본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런 레이저 3D 스캐너를 또는 비전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표면의 형상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미 해상도가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가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충분히 정밀한 품질 검사를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접의 전류를 증가하거나 너겟 직경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픈의 크기도 증가한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입니다. 표면 이미지를 보시면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표면 이미지의 아픈 형상이 좀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3D 스캔, STL을 보셔도 표면의 이 아픈의 폭이라든지 깊이가 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캔을 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전분 데이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스캐닝을 한 이후에 저희가 STL 형태나 포인트 클라우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아픈의 형태가 좀 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픈이 단순하면 굉장히 그 기술 개발이 쉬웠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 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극의 마모라든지 건이 틸팅이 돼서 얼라이먼트가 잘 맞지 않다든지 또는 용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스패터, 불꽃이 튀는 과정이죠. 스패터가 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 표면의 아픈의 형상 또는 크기 또는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게 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만 보셔도 왼쪽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굉장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학습 그리고 여러 가지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어떤 스캐닝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최초 개발하는 과정과 또 국내 OEM과의 어떤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크레아폼에서 개발한 메트라스캔 3D를 사용을 해서 표면 스캐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부품에 지금 현재는 사진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스캐닝을 한 이후에 표면에 STL, 표면에 스캐닝을 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부분만 확대를 아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픈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아픈을 추출을 해서 저희는 이제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캐닝 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차 차체를 인라인에서 로봇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스캐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스캐닝, 3D 스캐닝을 적용했을 때 장점은 사실은 용접 품질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검증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고가의 스캐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 차체나 협력사에서 좀 적용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미 자동차 차체 또는 완성차, 전 세계 완성차 라인에서는요. 비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3D 스캐너 시스템을 차체의 패널 매칭 또는 홀의 위치 정밀도 다양한 부분 또는 그 페인트를 칠한 차체 표면에서의 흠집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미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부도 같이 스캐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차체의 매칭 정밀도나 또는 홀 정밀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접부의 품질까지도 동시에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완성차에서 여러 가지 그 양산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 용접부 표면 결함 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점용접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SPR 리베팅 부분들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점용접의 경우에는 아픈을 형상을 하게 되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 리벳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재의 변형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이런 판재의 변형 부분들도 3D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이 변형 정도가 충분히 적절하게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상부 부분에서 저런 리벳의 이런 삽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부분들을 3D 스캐너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에서 연속으로 품질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항공기 쪽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조선 산업에서 최근에 보시면 로봇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조선 선박 경우에는 거의 60%, 70%가 용접 공정이 거의 대부분 제작 공정인데, 대부분 사람에 의존해서 그 용접사의 기술에 의존을 하는 용접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용접 기술사, 고경력의 용접 기술사, 용접 기술 전문가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해외에서 이런 인력들을 데려와서 기량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코봇이라든지 이런 협동 로봇을 이용을 해서 용접을 실시해서 로봇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산업에서도 이렇게 자동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용접 부위 품질을 외관 검사 부분들은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해온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점용접과는 좀 다르겠지만 아크 용접에서 실시를 했을 때 비드의 형상 또는 뭐 토우각의 크기 또는 비드의 균일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적용을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적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크 용접이라든지 뭐 레이저 용접 이런 부분들은 접촉 방식의 용접 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표면 형상이 실제로 내부의 어떤 품질의 건전성과 연계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부분들은 결국은 대부분의 용접 공정에 있어서 접촉 방식의 공정,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스폿 용접,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리베팅, 뭐 이런 공정들이 대부분 접촉 방식을 통해서 표면에 아프니 형상이 남게 되고, 그 형상이 내부 품질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3D 스캔을 통해서 표면의 형상을 읽을 수 있다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자동화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을 해서 품질 검사의 어떤 정확도를 올리고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전체 목표가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자동차 차체 스폿 용접부 자동화 품질 검사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3D 스캐너뿐만 아니라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에서는 약 한 3, 4년 전부터 샤시 부품의 아크 용접부, 저희가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부의 비드를 검사하는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드 중간중간에 홀이 발생한다든지 비드의 균일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실시간으로 품질 검사 부분들의 디펙트를 결함을 발견하고 리페어, 보수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스폿 용접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차체의 경우는 스폿 용접이 전체 용접부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폿 용접부 자동화 품질 검사에 있어서 이제 리퀘어먼트, 비파기 검사를 할 경우에 리퀘어먼트는 품질 검사 시스템은 전 자동화로 생산 라인의 셀 내에서 운용하거나 또는 차체를 완성한 이후에 검사 셀에서 따로 운용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만약에 인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품질 검사 사이클 타임을 150초 이하로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검사 속도는 1초에 한 스팟 또는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나의 스팟을 검사하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 결함을 조금 검출하고 내부 스몰로겟 검출이 가능하면서도 검사 정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계 분석 및 플랫폼 시스템의 탑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가장 큰 완성차 기업과 세계 차종의 바디인화이트 차체에 대해서 3D 스캐닝을 활용을 해서 스폿 용접부 품질 검사 시스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메트로스캔 3D 크리아폼 시스템을 자동화 로봇에 연결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접점 스캔도 진행을 하고 동시에 홀 검사 스캐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 이제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용접점 부분만 품질 검사를 하게 되고요. 홀 검사는 또 다른 개발 업체에서 홀 검사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영상 형태로 좀 소개를 드리면 3D 레이저 스캐너를 로봇에 이용을 해서 스캐닝을 하고 트래커가 스캐닝된 신호들을 받게 되면 스캐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STL 파일로 차체 부품이 스캐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 차체 부품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용접점들이 이미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용접점 개별 용접점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점 하나하나를 추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품질 검사 시스템, 오른쪽 밑에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테스카 RSW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품질 검사 시스템, 품질 검사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용접점 하나하나가 STL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이 품질의 노굿으로 판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표시가 안 되는데 확대가 된 사진에서 보시면 노굿 용접점이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녹색 부분들 지금 쭉 내려가면서 녹색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들은 용접 품질이 우수한 굿 용접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용접 품질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리포트 형태로 굿과 노굿 용접점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접촉 방식이 되어야만 어떤 표면의 형상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스캐닝을 이용을 합니다. 용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이나 압력을 이용해서 국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용융 방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칸에 너겟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접부가 빨갛게 저렇게 형성이 되고요. 용접이 끝나고 나면 저 빨간 너겟이라는 접합부의 크기가 이렇게 충분히 크게 됩니다. 그 윗부분을 보시면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아픈 형상인데 아픈 형상이 즉 용접 전과 비교해 보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웰드 인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픈 형상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픈 형상은 여기서는 모식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픈의 크기, 형상, 기울기 뭐 굉장히 다양한 특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의 경우에 보시면 차체가 마일드 스틸 하이 스트렝스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서 경량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게 되고 고강도 강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핫스탬핑 스틸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소재 조합이 들어오게 되고 이 소재들의 두께도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체의 조합이 두께, 재질로 하면 거의 수만 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순서들도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표면에 있어서의 용입 현상이라든지 표면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스폿 용접점이 저희가 그냥 아까 아픈을 봤을 때는 아픈 형태가 다 유사해 보였지만 이걸 3D 스캐너로 이렇게 저희가 스캔을 해보면 수만 개의 스폿 용접점에 대해서 아픈 형상 또는 특징들은 굉장히 다르게 스캐너를 통해서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픈 다양한 형태의 표면 결함을 결국 스캐너로 저희가 형상을 추출을 했을 때 머신러닝으로 이 보시는 것처럼 노멀 웰드, 엣지 웰드, 뭐 틸팅, 그다음에 표면 스패터 또는 뭐 휘스커 또는 표면 핀홀 또는 뭐 표면에서의 구멍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능합니다. 머신러닝 방법은 저희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굉장히 잘 분류가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표면 결함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내부 너겟 직경의 경우에는 표면의 아픈 형상을 가지고 내부 너겟 직경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비파계 방법들은 이제 초음파라든지 열화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부의 너겟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물리적 특징점들을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데 저희는 표면을 아픈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초음파 용접이라든지 다른 비파계 검사 부분들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약 한 10% 정도, 10% 15% 정도 정확도에 있어서는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저희는 이제 표면에 대한 결함들에 대해서 또 예측이 가능하다는 또는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장점들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너겟 직경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특징점들을 뽑아내서 이 부분들은 이제 ANN 방식이라든지 또는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너겟 직경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결과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내부 너겟이 4.35mm라는 너겟 직경을 가지고요. 녹색으로 보이시는 아픈의 형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너겟 직경을 예측했을 때는 4.41mm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사하게 나왔고요. 이런 그 삼겹 용접 두께가 이제 조금 두껍고 바깥쪽에 얇은 판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얇은 판재 쪽으로 이 용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함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예측값과 그다음 실제 측정값 6.61, 예측값은 6.16 정도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요. 뭐 스몰 로켓의 예측으로 보시면 스몰 로켓은 2.81mm는 결국 사실은 한 6mm 정도, 5mm 정도 또는 최소 기준이 한 3.5m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8이면 스몰 로켓입니다. 이 스몰 로켓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3.83으로 약간 크게 예측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몰 로켓의 좀 더 작은 경우에는 이미 예측을 잘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큰 로켓들도 잘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을 형상을 스캐닝을 해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소재 판재 조합이라든지 두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면의 결함과 내부 그 너겟 직경의 품질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판정은 저희가 뭐 직경을 리포트하기보다는 굿, 워닝, 노굿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엣지, 웰드, 틸팅, 뭐 피놀 여러 결함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조금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캐닝은 지금 현재는 로봇이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사전 티칭을 통해서 용접부를 따라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용접부를 스캐닝을 추출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용접점들을 분류를 자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면의 아픈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징점들을 약 한 12개 특징점들을 뽑아서 저희가 스팟 인덱스 칼큘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너겟의 스몰 너겟이냐, 오케이냐 또는 워닝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퀄리티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용접점이 노굿으로 지금 인식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인라인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거냐? 보시면 인라인의 예시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면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이제 차체 용접을 하고 그다음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이 이런 중간중간에 인스펙션 셀을 조금 넣는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체 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인스펙션을 할 경우에 결국은 중간에 결함들을 미리 저희가 검출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실시간에 좀 검출을 하자 해서 이런 인스펙션 셀 내부에서 스캐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펙션 셀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에서 모든 용접점을 다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3개의 셀에서 나눠서 하게 되면 좀 사이클 타임도 좀 분배를 할 수 있고 용접점의 전수조사도 좀 가능할 거라는 이런 부분들로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에서 자동화 방식으로도 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품질 검사 예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엔다셀이라고 부르는 그 에이프론이라고 자동차의 그 운전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개발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는 181개 용접점이고요. 워닝이 17개 용접점, 노굿이 4개 용접점이 검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걸 파괴 검사 분석을 해보니 노굿을 보시면 5개의 용접점이 노굿이었는데 저희는 4개를 그중에 이제 검출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를 못한 거는 그 하나는 워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괴검사 분석 결과에서는 워닝이 7개밖에 없었는데 아마 약간 이제 파괴검사에서는 측정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워닝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파괴검사를 했을 때는 아까 보신 이런 틸팅, 엣지 용접, 휘스커 이런 결함들의 표면 결함을 절대 검출할 수가 없는데 저희 3D 스캐너를 활용한 품질 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 결함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개발 방향을 하나의 차체가 제작이 될 때마다 전체 예를 들면 2,000개의 용접점에 어느 결함들이 조금 많았고 그 결함들은 어느 부품에 조금 더 많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쭉 하게 되면 결국은 각각 하나하나의 차체에 대한 품질의 검사 통계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벤셔널 NDT의 경우에 비주얼 인스펙션은 당연히 균열, 표면 결함,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근데 중간에 보시는 울트라소닉 테스팅 보시면 용접부 균열은 검출이 가능한데 전극 마모나 이런 거는 검출이 어렵고요. 표면 결함도 검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자동화는 가능하나 사실은 현재까지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요. 정확도는 조금 높으나 검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은 결함들이 있습니다. 열화상도 초음파와 거의 유사한 그래서 정확도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장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표면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한 3D 스캐닝을 활용한 경우에는 용접부의 균열, 마모, 표면 결함 그리고 자동화도 가능하고 너겟 직경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고 검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미 이런 3D 스캐너를 활용한 자동차 차체의 검사가 많은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머리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레이저 3D 스캐너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물론 비전 시스템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짐작하건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현재 이런 그 스캐닝을 통해서 차체에 대한 분들을 스캐닝하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질 수 있다면 용접 품질뿐만 아니라 홀 위치, 부품 매칭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품질 검사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많이 확대가 향후에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이제 차체 용접부의 아픈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알루미늄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면서 배터리 무게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저항 용접을 실시하고 SPR 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REW라는 이런 기계적 체결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품질 검사도 이제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점용접뿐만 아니라 기계적 체결에 대한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서 자동차 차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용접점에 대한 품질 검사를 차체의 품질 검사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을 해서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품질 검사 시스템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 개발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동일대학교 박영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차체 용접부의 3D 스캐너를 활용한 인라인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테스트 검증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이제 곧 이제 상용화돼서 인라인에 바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년 되면은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차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나요? 이 검사 솔루션에 대한? 지금 현재 검사 솔루션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다른 용접을 제외하고 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면서 용접부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시간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그리고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 사실은 전파계 검사, 아까 파계 검사, 파계 검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파계 검사 비용만 1년에 아마 국내에서 대략 한 20억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가 절감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후반부에 김건아 본부장님을 또 모시고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후에 웨비나 후반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 제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의 듀비즈 웨비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크리아폼의 김건아 본부장님 모시고 기존 제조 공정 품질 측정 솔루션의 제약 사항과 이를 극복할 3차원 측정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네, 아마 앞부분에 저희 동일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많이 보셨을 거라 이제 느끼고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어떤 기술들이 제약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차원 측정 기술을 제조의 품질에 집어넣을 때 이 제약사항이나 그런 어떤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시면 솔루션이 보통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약사항에 대해 제가 오늘 내용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최근에 있는 이슈들이죠. 그런 이슈에 맞춰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어떤 부분으로 준비하는지 내용을 간단히 저희 신제품 솔루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실제 적용한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고객이 원하는 바를 100% 소화하는 솔루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분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이제 조치가 들어간 솔루션들인데 그 부분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 것 같아요. 네, 동일대학교 박영도 교수님 이제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3D 스캐너가 기존에 도입돼 있고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용접부의 품질 관리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기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 사례가 이제 처음인가요? 이런 실은 시도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글로벌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 시대 장비들이나 솔루션은 제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항상 화두가 되는 거는 사이클 타임을 요즘은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아예 스캔 품질 자체가 안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박영도 교수님이 연구하는 그 랩과 같이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이 그 측정에 대한 데이터셋을 분석할 만한 엔진들이 그 당시에 없어서 검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례적인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 되게 눈으로 검사할 수만 있는 케이스만 걸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구분할 수 있으면 굳이 기계를 쓰지 않았던 게 한 10년 전 문화였기 때문에 그 추세가 바뀌고 좀 더 좋은 데이터셋이 보이고 스캐너 품질이 좋아지면서 적용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좋은 3D 스캐너 제품도 나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개발이 됐고 3박자가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제 인라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환 본부장님 이제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기술적 제약 부분과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이제 있는 현재의 숙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크레아폼은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3D 스캐너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추가될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클루 정도를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현재 있는 기술력 내에서 구축된 인라인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렌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감 궁극적으로 뭐냐면 저 원가 및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현재의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이제 사람이 모든 하던 작업을 결국 로봇이 대체하게 됐죠. 근데 100% 모든 부분이 대체가 되지 않고 있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 개수를 줄여서 원가를 줄이다 보니 제조 공정 자체를 바꿨어야 됐고요. 궁극적으로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노후화됐다. 즉 이제 인력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흐름과 맞춰 AI가 개발이 되고 자동화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지면서 부품에 대한 단가를 줄이는 프로세스 자체를 갖다가 심플하게 만드는 구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셋, 제가 어떤 분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는 데이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제조 공정 쪽에 센서 기술이 개발돼서 센서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고 있고 어떤 특정 부분이 구현됐을 때, 발현됐을 때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제조에 대한 품질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거를 분석할 만한 어떤 엔진이나 이론들이 다 개발되지 않았어요. 또는 이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쳐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테스트원의 소프트웨어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크레아폼 쪽에 현재 있는 기술을 너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 쪽에 있는 솔루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폼 스캐너뿐만 아니라 모든 스캐너가 똑같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레이저 센서가 스캔 표면 데이터를 있고 우측에 있는 트래커가 공간 데이터를 있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항상 3차원 데이터가 모이게 돼 있고요. 현재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완제품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완제품은 아래쪽에 있는 VX 스캔 R이라고 하는 OAP랑 연동이 되고요. 고객화된 어떤 솔루션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도 매뉴얼 펜던트 티칭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성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캐너 자체가 어떤 호스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위쪽에 제가 빨간 형태로 이렇게 테두리를 친 부분이 스캐너 시스템 자체고요. 그 부분은 현재 쓰시고 있는 카메라나 비전 시스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로봇 컨트롤러나 호스트 부분이 PLC 연결을 통한다든가 IP를 통해서 이런 연결을 통해서 저희 센서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스캐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솔루션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고객이 어떻게 솔루션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유연함,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의 이슈는 매뉴얼 장비 자체를 로봇에 달아서 어떤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자동화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고객분들이 노하우가 덜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억 미만의 자동화 세미 자동화 세트를 만들어서 매뉴얼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먼저 여기서 배우시고 자동화 구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토메이션 킷까지 만들어 드린 게 올해 크레아폼이 제공드리는 3D 스캐너의 자동화, 세미 자동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솔루션은 기본의 펜던트 없이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 같은 패드로 티칭을 하시고 로봇 암을 자체를 잡고 티칭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도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자동화는 큰 파트는 로봇이 작은 파트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키트를 통해서 저런 작고 세세한 부분을 로봇 티칭을 하고 큰 부분은 사람이 들고 티칭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레이아웃 제약 없이 스캔이 가능하신데 지금은 어쩌면 오늘 얘기할 제조 라인에 인라인에 들어간 솔루션 전에 단계를 보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측에 보는 것 같이 지금 펜던트로 티칭을 하시죠. 펜던트 티칭을 하고 사람이 붙어서 파트 모양을 보고 환경을 보고 틀어지면 또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 티칭을 했던 방식이고요. OL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갔지만 아직까지 OLP가 현실에 대한 모든 부분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펜던트로 수정 티칭을 한다든가 아예 이제 소품종 다량인 경우에는 펜던트로 아예 기억을 한 상태에서 제조 라인에 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R&D에 국한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제 서양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벌써 5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니시에이티브입니다. OL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크레아폼이 론칭한 저희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VX 스캐너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최대한 저희 스캐너에 맞춰서 최적화시켰고요. 추가적으로 펜던트 티칭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변수를 갖다 제거하는 쪽으로 OLP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독일 쪽 OEM사가 측정에 대한 이벨루에이션을 하는 부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OLP 모델과 실제 모델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린 상태에서 왼쪽 모델을 확인하고 나온 결과에 대한 메쉬 데이터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로봇 쪽에 임포팅해서 이렇게 동시에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재 제조의 움직이는 상태, 공정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VX 스캐너, 즉 저희 명칭을 쓰긴 했지만 OLP에 대한 내용이죠. OLP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느냐? 일단 CAD에 대한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하는데 펜던트를 들고 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하면서 빠르게 저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면 저쪽에 있는 설계 데이터의 어떤 그 형상들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티칭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충돌이나 위험성, 그 다음에 스킨에 대한 품질까지 예측을 할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측정을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린 어떤 API를 통해서 품질 검사에 대한 마지막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희가 간단하게 크라폼에 있는 스캐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OLP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는 도대체 뭘 원하시는데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접에 대한 하나의 일부분만 보시게 돼도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 쪽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로봇이나 공정 단계에서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요. 로봇에 대한 반복 정확도는 뭐 밀리미터다, 나노미터다 그런 어떤 정밀 로봇이 있는 반면에 그런 로봇들은 반복된 부분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저희가 부품이나 이제 어떤 공정에 쓰이는 이런 자동화 산업용 로봇을 보시게 되면 정확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는 크레아폼이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요. 로봇 벤더가 만든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로봇들을 갖다 사용하시게 되면 8에서 15mm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저희가 자동차 공정이나 선박이나 중장비에 들어가는 제조 쪽에 들어가는 장비 로봇은 저희가 굉장히 정확한 앱솔루트 애큐레시 로봇이라고 해서 1mm까지 정확도가 보장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면 보통 관리 공정 자체가 0.1mm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1mm 이내로 로봇이 오차가 있게 되면 0.1mm 이내의 어떤 오차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공정에 대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는 0.1mm 이내의 로봇을 원합니다. 그게 10m 파트를 옮기든 4m 파트를 옮기든 정밀한 파트를 옮기든 근데 저희가 한 1에서 10m 사이의 파트를 옮길 때는 지금까지 한계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적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듀얼 엔코딩 방식을 갖다 집어넣고 로봇의 관절 각도를 제약을 둬서 특정 부분만 쓰이게 해서 0.5mm까지 정확도를 올리는 로봇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러니까 뭐 항공 쪽,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쪽 같은 경우는 0.25까지 쓰기 위해서 저희가 비스포크 방식의 어떤 인코딩의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 집어넣는 로봇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로봇 자체만의 어떤 기술을 향상시켰을 때 0.25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3시그마 이내의 정확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실제 공정하시는 분들은 품질하시는 분들은 그럼 못 쓰는데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면 0.1mm는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저희 쪽에 있는 그 SI 벤더, 영국 SI 벤더인 저희가 TPI라는 업체가 만든 어떤 솔루션인데 바깥쪽에 있는 트래커 베이스로 로봇의 포지셔닝을 계속 확인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어댑티브 로봇 컨트롤이라고 해서 로봇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측정기의 정확도에 맞춰서 로봇 정확도를 그때그때 보정하는 AIC라고 하는 로봇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제약이 있겠죠? 그 부분도 제가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틀어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왜 틀어지지? 로봇은 분명히 정확하게 만들어졌는데 라고 하시지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로봇에 대한 관절의 각도들이 쌓이면서 그 부분이 벡터 방향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스칼라 개념으로 정확도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루트민 스퀘어를 하게 되면 관절이 5개가 들어가면 5배가 아니라 루트민은 한 5배가 늘어납니다. 꽤 많이 틀어지게 되죠. 두 번째에 있는 그림처럼 무거운 걸 들게 되면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로봇이 처지는 경우 자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처지는 거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관절 자체가 저희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산들이 움직이면서 마모와 아니면은 공정상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백러시라고 하는 방식의 이 세 가지 노이즈가 겹쳐지게 되면서 모든 부분이 오차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 자, 지금 고객들이 구현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전 시스템을 써서 로봇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이 특정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데 저렇게 빨간 원 형태로 된 부분의 지그가 이 파트에 대한 측정물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고 제조 라인에 대한 컨베이어 벨트나 움직이는 수단이 똑같이 마모가 돼요. 이 마모가 된 부분이 비전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비전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빛을 쏴서 스칼라 값을 계산하던가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게이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칼라 값들을 이겨내는 부분에 기준이 되는 지그나 기구가 마모가 되게 되면 사람이 유지보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계속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기구적 마모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하시냐면 수명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파트를 갖다가 지그를 갖다가 갈아 끼우세요. 자, 그럼 불량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도 불량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생겼던 문제들이 지금 노이즈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측정의 오차에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부분을 뒤에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정확도 자체를 끌어올립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트래커와 로봇에 대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측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로봇의 원점 데이터를 트래커 베이스로 로봇에 붙어있는 타겟 좌표를 받아서 원점 데이터로 돌려서 추가적으로 로봇 보정을 하죠. 지금까지 OLP가 많이 쓰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한 5년 전부터는 OLP를 쓰는 제조 라인에 항상 이런 유지보수 팀이 저희 쪽에 있는 트래커나 외부에 있는 트래커 장비를 갖고 보정을 하는 작업을 로봇마다 시행을 합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하죠. 왜냐하면 로봇은 쓰면 쓸수록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어댑티브 로봇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와서 파트 사이즈에 상관없이 측정 볼륨 안에만 들어있으면 0.1 이내에 어떤 정확도를 보정하는 시스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솔루션은 뭐냐?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기구적 지그 마모와 뒤쪽에 있는 로봇 정확도를 올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봇 정확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공정의 정확도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측정의 정확도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3차원 데이터 자체를 파트 위에서 저희가 추출해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얼라인을 파트 위에서 하는 겁니다. 지그를 파트와 동일시시켜서 치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파트 자체에 있는 어떤 측정 포인트를 얼라이먼트 포인트로 잡죠. 그러면 지그나 기구가 마모가 돼도 파트가 마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분과 비전같이 스칼라를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3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설계 데이터랑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틀어지는 부분 그리고 비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를 통해 틀어지는 부분, OAP로 맞추는 부분이 모두 다 3박자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서 저희가 간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3차원 데이터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 세션에서 다룬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점용접이나 아니면은 SPI 같은 리벳 방식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우측 상단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IR 방식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초음파 방식은 아직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또는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화가 된 I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측정에 대한 모든 포인트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너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좌측 하단에 있는 SPR은 지금 있는 기술로는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실제 녹여서 매트리얼이 합쳐진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나사 형태로 박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의 양부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많은 인터뷰와 이런 동일대 교수님과 테스원과 얘기해 본 결과 형상 베이스로 외부에 대한 불량률을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3차원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왜 비전으로 안 해요? 비전에 대한 제약과 지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런 형상을 볼 때 3차원 데이터가 아닌 2D 데이터에 대한 X, Y, G 데이터의 어떤 한 점좌표만으로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메커니즘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있는 그 모든 데이터 그리고 로봇 정렬 그리고 3차원 데이터 형성 다 좋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형상 베이스의 측정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기술들은 3차원 데이터가 측정이 가능해요. 기준선이 아닌 파트 위에서의 3차원 데이터. 정확도는 0.1 이내로 어떻게든 밀어넣고 공정 자체도 끌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분들은 1분에서 한 2분 정도를 원하시고 있으세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이클 타임을 줄여도 3분, 1분 30초 그 이내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고 있는 이런 저희가 통계학적 지표나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 OEM들은 시작한 부분인데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파트를 건너뛰면서 하는 샘플링의 샘플링 검사라기보다는 파트 자체에서의 샘플링을 하는 어떤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고 측정 포인트 개수를 줄인다든가 측정 부분을 갖다가 각각 달리해서 여러 테스트를 한 라인에서 하되 사이클 타임을 제조 라인에 맞추던가 안 그렇게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2배, 3배 써서 제조 라인에 충전 품질하는 셀을 2, 3배 늘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공간도 없어요.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라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 AMR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건너뛸 수 있는 측정 메커니즘의 전환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은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하우와 업계에 있는 저희 측정에 대한 통계학적 노하우를 합쳐서 어떻게 샘플링하는 게 분량을 가장 많이 잡아낼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루트 코즈가 되는지를 서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적용 사례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됐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적용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저 시트 메탈을 갖다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존의 CMM과 어떤 레드레이저 방식에서 저희가 트림 포인트라고 하는 이 파트가 끊어지는 부분과 커팅 엣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앞부분에 부품 설명화를 통해서 파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접합 부위에 대한 모든 품질을 보셔야 되게 됐는데, 이때는 크레아폼에 있는 HD 모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리고 어떤 향상된 해상도와 하드웨어적인 스캐너가 제공됐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측정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 정확도가 0.1 이내로 들어가고요. 이 파트에 대한 저런 엣지 부분도 이제 0.1 이내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크레아폼은 유일한 스캐너 벤더라고 했죠. 스캐너만 하는 벤더인데 이 스캐너 헤드 자체 하드웨어가 개발되지 않고는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통해서 샤프 엣지나 여러 개 기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필터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가 유실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버나 엣지에 있는 데이터는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서 필요하다. 저희가 개발해드려서 저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탠다드 그리고 접촉식 스탠다드인 ISO 10360까지 만족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의 차이는 왼쪽에 있는 저런 어떤 그 시트 메탈의 엣지와 오른쪽에 단조롭게 보이는, 그래서 버거까지 볼 수 있는 HD 모듈의 차이를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왔어요. 자,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다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적 제약이 너무 심해지시고 로봇 조립 방식 자체가 AMR로 바뀌시고 하나의 셀에서 다용도 처리를 갖다 처리하시는 컨베이어 방식이 아닌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봇 자동화에서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 자동화 셀은 독일에 있는 OEM 벤더가 적용한 사례고요. 레이저 용접을 하고 표면에 대한 경화 작업을 한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하고 스캔 작업을 해서 잘 안 됐으면 다시 피드백으로 또 이 공정을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캐너 자체에 대한 정확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상도가 저희가 이제 25미크론 이내이기 때문에 30미크론 이내, 저희가 이건 예전 모델인데요. 최근에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또 볼륨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로봇이 움직여도 문제없는 오프라인 티칭. 지금은 VX 스캐너일 뿐만 아니라 많은 OLP 소프트웨어가 크레아폼 스캐너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런 공정부터 스캐너까지 한 방에 OLP가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정과 드릴 작업, 어떤 그 경화 작업을 통해서 마모가 덜 된 경우는 스캔 작업을 통해서 잘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안 된 부분은 공정을 다시 한번 돌리는 이런 저희가 다목적 셀을 갖다가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한 로봇에서 여러 공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일단 도입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사항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예 보지 않게 개입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 툴 체인저를 하는 모델에 쓰이는 부분의 사례로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항공 쪽에서 드릴 작업을 하는 드릴 머신과 저희 쪽 스캐너 헤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바꾸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람이 아예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캐리된 상태에서 스캔을 하고 드릴 작업을 하고 왜 복잡하게 드릴을 하고 스캔 작업을 하지? 라고 하시지만 항공 쪽에 있는 저희 리벳 드릴 같은 경우에는 구멍 홀 사이즈 자체가 어떤 그 센서나 비전을 통해서 측정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10m가 되는 날개 위에서 0.1mm 이내의 오차로 드릴 사이즈 자체를 굉장히 정밀하게 합니다. 스캔 작업과 트래커를 왜 쓰시냐 하면 이때는 공정의 정확도와 드릴이 뚫는 드릴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공정을 한 다음에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측정 정확도에 대한 어떤 저희가 품질에 대한 측정을 하셔서 공정 정확도에 대한 공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갖다 품질 검증을 해서 공정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작업은 뭐냐 하면 뒤에 품질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 스캐너를 써서 드릴에 대한 정확도 위치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AI식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릴이 한번 뚫고 난 홀은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항공 쪽에서는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측정 파트에 대한 검증도 하지만 이 공정 설비에 대한 정확도도 아마 이렇게 프로세싱 중간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쪽에는 한국 쪽에 소개가 됐고요. 항공 업체들이 이제 도입 단계에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조 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한 2m에서 3m가 되는 저런 트럭 캡도 무인화 라인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파트에 대한 사이클 타임도 전체 공정이 무인화된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초 정도의 측정에 대한 사이클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 문제가 아니라 공정 라인이 300초였고요. 초기에는 스캐너 4대가 들어가서 저희가 180초 정도의 사이클 타임을 맞추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필요 없어져서 저희가 300초 이내로 만졌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가 움직이고 레이아웃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그에 대한 어떤 공정 검증 장비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인라인에 여러 로봇이 들어가고 측정 셀이 동시에 동작해서 되는 셀 정도가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라인 검사 같은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클 타임에 맞춰서 저희가 최적화된 어떤 스캐너 대수를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파트에 대한 모양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까지 바뀌는지 예측을 해서 OLP로 티칭을 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사례를 통해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지금 일단 공정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려서 측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통계학적 어떤 그런 불량률을 검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의 기술적 제약, 저희가 100초, 60초 이내에 스캐너가 완성될 수는 없고 비전을 넣으시기에는 지그에 머무가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인라인을 집어넣은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약을 통해서 아예 공정에 대한 정확도를 저희 스캐너로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여러 셀을 집어넣고 사이클 타임을 보정해서 대수를 나눠서 스캐너를 한다든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기술의 한계로 보고 있고요. 현재 있는 기술들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3차원 스캐너가 저런 쪽에 대한 모든 검출을 할 수 있는 대체제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레아폼의 김건환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제조 공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3차원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이슈들을 개선해 나가는지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환 본부장님은 잠시 후에 웨비나 마무리하는 시간에 박영도 교수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다시 제 옆자리에 두 분 모시고 간단히 Q&A 갖고 웨비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도 교수님과 김건환 본부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게 지금 아까 오늘 주제에 3D 스캐너가 이제 적용이 돼서 그 용접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곧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상용화 시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에 그 국내 이제 완성차 메이커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의 메이커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충분히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OEM들의 그 용접을 해서 차체를 만드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하고 뭐 해외 OEM에서도 이미 3D 스캐너에 대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저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해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미 해외 OEM과 약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테스트 완성차 쪽에 테스트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베루에이션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많은 부분에 알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측정기는 정확도에 대한 저희가 공분산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작업에 저희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캔 작업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자동차 메이커 내에서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나 선박, 항공들 보면은 뭐 서플라이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어쨌든 뭐 반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그런 공급되는 제품들도 보면 대부분 용접을 해서 이제 제품들이 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품질 검사는 지금 아까 이제 차체에 4,000에서 5,000 타가 이제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완성차 쪽인 거고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 검사는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자동차 쪽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그 협력사 쪽에서 일단 부품을 서브 아세이든 엔드 아세이라고 부릅니다만 납품을 할 경우에 이미 용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용접점이 아마 한 1,000타점에서 한 1,500 타점 정도, 그리고 이제 완성차가 아마 한 2,500 타점에서 3,000 타점. 이제 그 경우에 완성차에 대한 품질 검사는 스파 정도 품질 검사는 뭐 커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력사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좋은 방향은 협력사에서 최근에 부품을 조립한 상태에 대해서 전체 스캐닝을 진행을 해서 스캐닝이 된 뭐 포인트 클라우드, STL 파일을 완성차에다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용접 부분이 다 반영은 되어 있지는 않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용접 부분까지 포함해서 스캐닝하게 되면 용접 품질 검사를 자연스럽게 조금 접목을 해서 완성차와 협력사의 모든 용접점에 대한 품질 검사가 함께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3D 스캐너 자체는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용접 쪽은 뭐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상용화돼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렇죠. 주력은 아무래도 형상이죠. 형상과 엔티티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ROI를 많이 따지시죠. 근데 비전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약적이라 이제 한계가 와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캐너 도입을 했는데 측정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분량률을 낮추고 싶을 겁니다. 되게 때마침 용접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파트 사이즈가 커지면서 면까지 스캐너를 갖다 하는 접촉 부분에 대한 어떤 디맨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스캐너가 도입되시는 게 더 편하게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협력사분들이 장비를 사실 때 이미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어쨌든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면 어쨌든 뭐 다른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계신데 지금 업그레이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금 현재 수준은 저희가 저항점 용접, 스포 용접부에 대한 품질 검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일단 완성을 했고요. 이제 추후에는 그 용접의 형태, 공정을 아까 말씀드린 스포 용접부에서 기계적 체결까지 좀 확장하는 부분까지 소프트웨어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기존에 조금 저희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용접 조건, 그러니까 공정에서 어떤 전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 설정까지도 저희가 조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조금 합치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OEM들에서 특히 해외 OEM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컴바인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이제 같이 지금 인발브 하고 계신 테스원, 테스원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까 이제 뭐 계속 저희가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항공이라든가 이런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항공 쪽은 뭐 리베팅이나 여러 가지 기계적 체결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일부 용접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까 그 발표 때 말씀드렸죠. 아크 용접이 많기는 하나 사실 조선 산업에서도 선박의 경우에 그 선박의 치수 정밀도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근에 비전이나 스캐너에 대한 도입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아크 용접부의 비드 측정은 뭐 비전에서도 이미 좀 해왔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스캐너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전반적인 치수와 용접 품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리포트로 좀 나갈 수 있는 조금 또 발전된 방향으로서의 품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자동차 산업보다 항공이나 이제 조선 쪽 의 3D 스캐너 활용은 좀 어떤 편이에요? 이제 자동차 쪽이 한 70%였다고 치면 최근 저희가 한 50% 60% 정도가 됐는데 중장비 선박 항공 쪽이 한 10%에서 20-30%로 저희가 두세 배가 요청사항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 자체의 성질이 좀 다르다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선박이나 항공은 다르지만 선박은 그래도 저희가 거의 건물에 가까운 광대역이나 트래커 위주, 레이저 트래커라고 하는 거 위주로 쓰지 않으실까, 정확도나 스캐너는 쓰지 않으실까 했는데 최근에는 조립하는 파트가 2-3m 내에서 그 어떤 그 강판이더라도 그 특징을 규정하려고 하세요. 예전에는 사람의 노하우로 그걸 하시고 용접에서 때려 맞춘다든가 어떤 기구적 물리적 힘을 통해서 했으면 이제 아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안 맞으면 저렇게 따라오는 저희 추격자인 중국이나 이런 업체 거랑 차별화가 떨어지시는지 이 파트 하나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 물건이 저희가 이제 팔리고 기술 지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정밀 측정에 대한 부분과 레인지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는 스캐너들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요 개발하신 3D를 이제 3D 스캐너를 활용한 용접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 자체가 뭐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이제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뭐 3D 스캐너 측면에서 혹은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약간씩 뭐 업그레이드 측면은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일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계산 속도, 소프트웨어의 러닝 속도 자체가 사이클 타임을 충분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 성능을 좀 올리려고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드웨어에서 오는 정보가 레졸루션이 좀 낮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속도라든지 부분들이 개선이 되긴 했으나
그 용접부가 가지는 아주 미세한 형상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정확하게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높아져야 되고 결국 해상도는 속도와 결국은 조금 이제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해상도가 높은 상황에서 속도도 같이 가져가면서 여전히 이 데이터 신호의 수신율, 시야율 이런 부분들까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의 그 인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검사하는 부분의 그 OEM의 니즈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의 개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하드웨어에서 충분히 이제 속도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3D 스캐너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한 제품들이 실은 매뉴얼 장비 나왔어요. 레인지라든지 해상도를 줄이면서 속도를 올린다든지 해상도 유지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적인 해상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이 자동화로 도입되는 단계는 로봇과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 제약이 아직은 있지 않나. 근데 아마 저희가 고려하고 아마 내년 또 신제품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제품이 나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제 첨단 용접 기술과 3D 품질 관리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두 분께 차례로 이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든지 용접접합 산업이나 기술 부분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또 자동차, 조선 항공, 뭐 저희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품질을 좀 빠른 시간에 측정하고 또 판정하는 이런 기술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3D 스캐너를 활용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의 변형 부분들을 예측하고 다양한 부분들의 적용성을 좀 넓혀왔는데 3D 스캐너의 성능 향상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적용처의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넓어지고 있고 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도 아마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앞으로 용접 접합 분야에서도 이런 품질 검사의 확장성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팀장님. 크레아폼은 저희가 20년 넘게 이제 3D 스캐너만 제공을 하던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어떤 OAP 같은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솔루션들은 지금 있는 이런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좀 이렇게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3D 스캐너를 활용한 이 스포츠 용접부 부품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은 새로운 용접 품질 기술을 제시하는 뭐 이정표가 될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두비즈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동의대 박영도 교수님 그리고 크레아폼의 김관원 본부장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웨비나가 기사의 스마트 제조 혹은 산업 디지털 전환 여정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